네, 안녕하세요. 4주차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쪽 툴에 관련돼서 쭉 설명을 할 거예요. 툴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도구 툴이라고 하죠. 도구 툴이라고 갖다 대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여기를 확장을 하게 되면 누르고 있으면은, 요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가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의 요 밑에 모양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 뭐 이 프로그램만 아니라 모든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유사한 기능들을 도구에 들어놓는데 거기에서는 각자의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뉴를 한 다음에 하나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양식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해서 이거는 옆으로, 이번에는 옆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만들어 놓고 요거를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할게요. 드래그 해 놓고 이미지들을 내가 이제 사용할 이미지니까 이미지들을 하나를 드래그를 해서 사이즈를 좀 줄여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하나 놓고요. 또 요거는 이쪽에다가 하나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컬러는 우리가 위로 다시 올려 놓을게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가운데 미들 버튼으로 눌러서 네, 이미지를 대략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져 있죠. 맞춰진 거를 이쪽에서 갖다 놓고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게 손 모양이 되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가운데 미들 버튼은 옵션에서 우리가 설정을 해야겠죠. 옵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서 툴로 가가지고 여기서 요거를 체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동 툴인데요. 이동 툴은 전체를 그냥 이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갖다 놓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이동이 되는데 이 사이즈가 되게 크죠. 선택을 해보면, 그러니까 컨트롤 T를 해서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컨트롤 T를 해서 발음이 이상하네요. 프리 트랜스폼인데, 요럴 때는 이렇게 크기를 조정을 해서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 툴은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동 툴은 키값이 V입니다. 여기 V라고 써 있죠. V. 그러니까 이런 키값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니터 옆이나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입력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 툴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선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요. 이동해서 요 위쪽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요거를 선택을 하면 컨트롤 T를 안 눌러도 되죠. 다시 한번 보면,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 T를 해서 프리트랜스로 바꿀 수도 있고, 이동 툴에서 위에 옵션에서 요 부분, 쇼 트랜스폼 컨트롤 요거를 키는 거죠. 켜가지고 지정이 되고 그 옆에 것들은 정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정렬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이걸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것들도 제가 이미지를 좀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제 여러 개를 갖다가 이제 합성을 할 때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겠죠. 자, 여기서도 얘를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크기 조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엔터를 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와 쉬프트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두 개가 형성이 되죠. 두 개가 선택이 되면은 여기서 요 키들이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이제 표시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정렬한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 정렬 한쪽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드래그를 해가지고 정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에서 우리가 정렬하는 개념, 글 정렬하는 개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이쪽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뭐죠? 이거는 이제 좀 더 확장된 정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장된 정렬.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자 볼까요? 자 얘를 좀 크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고 얘도 엔터 치고요. 얘도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복사를 할 거예요. 자 복사를 할 때는 Alt 키를 누르고 선택이 돼 있죠. 지금 뭐가 좀 잘못됐네요. 자 그러면 그냥 여기서 카피 붙이기도 지금 여기서 레이어에서 컨트롤 J를 할게요. 컨트롤 J 복제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왔을 거예요. 자 지금 요 세 개인데 세 개를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정렬 위치에 대한 정렬이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수평으로 같이 맞추는 거.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삐딱삐딱하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는 수직으로 정렬하는 거.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중간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건 중간으로 맞추는 거고 여기서는 수직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밑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밑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잠깐만요. 자 밑으로 돼 있고 이쪽에서 수직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를 지금 보시면 얘 하나 두 개가 이렇게 공간이 정렬이 돼 있고 요 위에 하나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요럴 때는 전체를 들어간 다음에 요거라면 균일하게 이 지점과 이 지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중간을 정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보면 그거를 정렬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간격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렬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일러스트도 해야 되는데요. 일러스트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지들을 만들어 놓고 정렬을 해가지고 조립을 하게 되는 약간 조립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선택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네모 선택, 동그라미, 그 다음에 수직 수평, 요런 라인을 잡는 건데요. 선택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긴 하죠. 많이 쓰는데,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요런 이미지가 있는데, 요 부분을 빼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얘네들은 제가, 잠깐만요. 선택 해지는 컨트롤 D예요. 컨트롤 D. 선택 해지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네들을, 삭제를 좀 할게요. 삭제를 하고. 자, 여기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도구 툴을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도구 툴을 사용하는데, 지금 보시면, 정렬하는 게 좀 번거롭다 치면, 윈도우에서, 여기 어레인지라고 해서, 여기 지금 3개가 나오다 2개 나오다 돼 있잖아요. 2개를 이렇게 맞추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윈도우에서, 여기서 모양이 여기 나와져 있죠. 네, 이렇게. 정렬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로 옮길 거거든요. 제가 선택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요거는 요 높이도 조정이 되나요? 잠깐만요. 갖다 대면 요 칸 사이가 나오면 요렇게 화면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이쪽으로 옮길 거고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 상태 선택인데, 선택은 말 그대로 지금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패더가 10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패더는 뭐냐면 옆으로 번져지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여기 얼굴 중심 이쪽에서 대략 짜겠습니다. 지금 드래그를 일단 할게요.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요거를 이동하려면 V키를 눌러야죠. 여기 이동 툴로 가든가 V키를 눌러요. 아까 V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것이 지금 제로 상태입니다. 그죠? 제로 상태, 0의 상태. 그 다음에 지금 요거를 선택하고서 여기서 패더를 제가 일단은 지금 이미 사이즈 크기 때문에 범주를 한 30 정도 놓을게요. 30 정도 놓고 컨트롤 D를 해제한 다음에 지금 유사하게 비슷한 공간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동 툴로 제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번져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맞춰 놓고 여기다 놓을게요. 이게 요즘 패더 30이죠. 패더 30. 그럼 이번에는 패더를 컨트롤 D를 해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더 값을 바뀐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먼저 수치값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패더를 먼저 번지는 거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유사하게 갖다 또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V키를 누르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화면이 보시면, 자, 비상에 놓고 제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옆에 이 테두리에 번져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는 0였고 요거는 30이었고 요거는 90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자, 요거를 좀 이동을 하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요것은 기본적으로 패더가 30, 요거는 90.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제로고요. 그러니까 옆에 썰리는 부분이, 옆에 선택된 부분에서 이 테두리 부분이 훨씬 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번지지는 거, 주변을 가지고, 그러니까 뿌옇게 가면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패더 값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패더 값은 우리가 이제 꼭 포토샵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포토샵이나 뭐 클립도 마찬가지죠. 거기만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상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그러니까 영상끼리 좀 이렇게 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패더라고 하는 거는 옆에 번지는 범주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더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들 그래픽 관련돼서는 되게 많이 사용을 하니까 잊지 마시고 꼭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쓰는 그 단어들이 대략적으로 거의 이제 좀 비슷하다? 다른 데서도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더가 한글로 뭐라고 돼 있을까요? 뭐 흐리 번지기, 주변 번지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안티 LS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더 이렇게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타일은 뭐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냐, 아니면 정해진 거냐, 사이즈를 줄 거냐, 뭐 이런 거고요. 사이즈까지 줄 수가 있죠. 사이즈까지 몇 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신경 써야 될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쉬프트 키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제로로 놓고요. 자, 내가 이제 어떤 영역을 컨트롤 D를 해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D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죠. 자, 선택을 하고서 쉬프트 키를 누르면 플러스가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거든요. 지금 보시면 키값을 많이 쓰니까 나오네요. 플러스를 해서 내가 다른 영역을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합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자동으로 잡히니까요. 그러니까 쉬프트는 플러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자, 그러면 작은 플러스만 있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원형에서 모든 선택의 플러스는 어쨌든 더하기예요. 우리가 이제 PC에서도 Shift를 누르면 A라는 지점부터 A라는 지점 파일이 한 10개다 그러면 하나를 선택하고서 나머지 몇 개의 끝 라인선 같은 거를 Shift 키로 선택하면 쭉 다중 선택이 되는 거죠. 다중 선택. 자,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면 빼기가 됩니다. 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이동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쉬프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추가한 거예요. 플러스는 추가죠, 그죠? 추가한 거고, 그 옆에 거는 뭐냐면 Alt 키를 눌러서 뺀 거예요. 내가 전체 선택된 중에서 어디를 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Alt 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패더값까지 같이 들어올게요. 자, 이제 보시면 요거를 패더값 빼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네. 아까 패더값을 했기 때문에 조금 연동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D를 선택을 해제하고요. 자, 여기서 패더가 50 정도 놓고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Alt 키를 가지고 뺄게요.
뺐죠. 뺀 걸 갖고 V키를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까 거하고 좀 확연한 차이가, 옆에 거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요거는 패더 값을 제로로 놓고 빼기를 한 거고요. 요거는 패더 값을 50으로 해서 선택한 다음에 뺀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요 두 화면의 차이는 느낌에서 엄격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패더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를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이미지가 다른 거를 갔을 때 밑에 거랑 합쳐진다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 이 패더 값을 작은 걸 갖고 위에 이미지가 하나 있었으니까 위에 이미지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좀 위치가 잘 안 잡히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다시 여기서 이동키로 이쪽을 가겠습니다. 자, 간 상태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놓을게요. 지금 보시면 요쪽에 대한, 요쪽에 이렇게 번져지는 부분들이 밑에 이미지랑 같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같이 묻어 나와요. 보시면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보시면, 자, 보시면 이쪽에서 이렇게 번져지는 부분들이 지금 밑에 있는 색하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져 있는 거죠. 올라가져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좀 고민을 하셔서,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여기서 확실히 나타나네요. 여기 번져지는 것과 요 밑에 눈에 색하고 좀 믹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합성을 할 때 어떤 부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마스크 기능이 또 있어요.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 테이프를 칠해놓고, 테이프를 발라놓고 그 위에다 뭘 칠하고 나서 테이프를 싹 떼게 되면 테이프 된 부분은 칠해진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마스크 기능 뭐 이렇게 하죠.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기능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요 기능들에서 그런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언형이 있고 네모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모도 이게 패더 것이면,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사각에서 자, 보시면 사각 같은 경우 할 때는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놨는데요. 가이드는 뭐냐면 컨트롤 R이에요. 일단 컨트롤 D를 누르고 컨트롤 R을 하면 이렇게 위에 격자가 다르게 보입니다. 격자가. 자, 근데 격자 색깔은 어디서 정하냐면 우리가 가이드인데 여기죠. 뭐 가이드 그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격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격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지금 그리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붉은색으로 됐어요. 그쵸? 붉은색으로 됐는데, 여기서는 V키를 가지고 이걸 갖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위로 올리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 컬러를 내가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그리드 부분을 색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죠. 일단은 색을 블랙으로 놓을게요. 블랙으로 놓고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선택이다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이거는 화면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화면 이미지에 전혀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단지 뭐냐면 내가 작업할 영역이 어디냐라는 부분이고, 이 선택 툴로 갔을 때 여기로 가지면 스냅 기능이 좀 생겨요. 스냅 기능. 컨트롤 D를 해서 갖다 놓고 스냅 기능이 생기는데, 지금 스냅 기능이 지금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뷰에서 스냅 투 그리드 스냅을 하나를 적용을 하고 갖다 놔볼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정도, 이게 스스로 좀 달라붙습니다. 그 근처로 가면 쫙 하고 달라붙어요. 지금 이제 그 스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석에서 옆에 이렇게 좀 근처로 가면 쭉 달라붙잖아요. 자석은 옆에 근처로 가면 딱 달라붙어요. 이런 식으로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그게 안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체크가 돼야지만 가능하고,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달라붙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이동을 할게요. 요것도 헤더 값을 이용해서 3개 정도를 만들겠습니다. 자, 하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컨트롤 D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사각 선택하고 요번에서 패더 50. 아이고. 좀 크게 줄게요. 50. 정도 주면 여기서 기능을 갖다 대면은 편안하게 이제 잡혀지죠. 자, 근데 50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이, 지금 보세요. 요 부분이 요렇게 라운드로 바뀝니다. 라운드로. 그러니까 이 패더 값을 많이 주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잠깐 일단 이동을 하고요. 이동을 해서 이쪽에서 컨트롤 T를 컨트롤 T 할 필요 없죠. 자꾸 습관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50 정도 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고요. 컨트롤 D를 선택 해제하고 요번에 사각을 우리가 100으로 잡겠습니다. 100으로 잡으면 라운드가 더 커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이미지에 따라 달라요. 이미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 라운드가 아까보다는 좀 더 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운받은 것은 이미지가 큰 이미지예요. 뭐 5000대, 7000대, 5000대 이미지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임의로 받게 되면 되게 이미지가 작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웹툰이나 이런 캐릭터들 다운받게 되면 이미지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 시간에 제가 좀 전 시간에 제가 그 사이트를 가르쳐 드린 게, 거기에는 그 이미지들이 기본적으로 커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이미지 큰 거를 가시고 하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 자체가 그리드를 한번 해놓고 볼게요. 자, 선택이 된 상태에서 얘를 지금 크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크기를 좀 맞추려고 그래요. 자, 요 정도 크기죠. 그럼 얘는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옆으로 가서 간 상태에서 얘를 이 정도 놔야 되겠고요. 얘도 그렇죠. 그 다음 밑에 거는 옆으로 좀 이동을 해서 이 마우스 그 키보드에 자판을 갖고 해도 되죠.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점점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작아진다면 뭐냐면 구역은 제가 변한 게 아니죠. 구역은 변한 것이 아닌데 패더 값을 쓰면서 주위가 좀 더 분산이 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부위를 정확히 썰어낼 때는 패더 값을 주면은 안 되겠고, 주위를 좀 번지고 싶다? 그럼 패더 값을 좀 잘 적용을 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수직 수평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직 수평 되는 부분은 간단히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쪽 그림을 가져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는 수직적인 거 갖다 대면은 수직이 되게요. 근데 레이어들 잘 보셔야 돼요. 저는 레이어가 위에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거 밑에 내가 레이어가 어디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요거는 수직. 자, 그러면 제가 선택을 해서 여기서 이제 정경색이니까 이게 정경색 배경색이거든요, 이쪽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냐면 Alt 델 키, 컨트롤 델 키를 누르죠. 근데 지금 정경색은 Alt 델 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빨간색을 잘 못 느끼죠. 지금 화면 보시면 이렇게 빨간 선이 잡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정경색을 바꿀게요. 정경색을 뭘로 바꿀까요? 눈에 띄는 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OK 누르고 다시 한번 찍죠. 다시 한번 찍고서 여기서 제가 Alt 델 키를 누를 거예요. Alt 델 키. 자, 이 상태에서 딴 거를 보면 지금 여기서 이 전경색이 이렇게 라인이 쳐진 걸 알 수 있어요. 요런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예, 요런 현상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택된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셀렉트에 대한 부분이죠. 선택에 대한 부분에서
선택된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 모디파이로 가는 거죠. 모디파이가 수정이거든요. 선택된 부분을 수정하는 거예요. 선택되면 수정하는데 브로드 그 선의 두께를 얘기를 하죠. 자, 모디파이에서 브로드 부분을 지금 20으로 잡았는데 이걸 내가 40으로 잡아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좀 넓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그러면 Alt 델키 누르면 이렇게 번져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선택이 여러분 왜 잘 안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번 선택이 될 때는 잘 먹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좀 이상해요. 그래서 셀렉트, 그러니까 선택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메뉴 기본 도구가 아니고 위에 있는 거랑 같이 협업이 되는 거죠. 선택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좀 점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 점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선이 얇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선택된 부분에서 수정, 모디파이를 수정이잖아요. 선택됨을 수정할 거다. 수정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선의 두께를 갖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40이었죠? 이번에는 그러면 뭐 150 확 줄게요. 150 확 주면 이게 되게 넓어지죠. 넓어지고 이번에 정형색을 제가 좀 바꿀게요. 정형색을 바꿔서 그 다음에 Alt 델키를 누르면 이렇게 색이 변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는 선에 대해서 옆에 번져지는 거잖아요. 약간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글쎄요, 뭐 어떤 게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느낌에서 약간 원통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저는 뭐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는 그리는 것도 당연히 있고 페인팅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그 선택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거냐, 선택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지금 요거는 선택된 부분, 수익적인 선택된, 우리가 선택을 지금 다 네모 선택, 원형 선택, 수지 수평의 선택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선택에서 주위에 번져지는 거를 어떻게 갈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죠? 어디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디를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이미지를 옮기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지금 드린 거예요. 실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포토샵을 가지고 무엇을 작업을 할 거냐를 먼저 고민을 해야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만드는데 어떤 사진과 어떤 사진을 합쳐가지고 어떤 식의 느낌을 만들 거냐를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하고서 그러면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된 부분을 어디로 옮기려고 그러면 이동 툴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선택이 된 부분을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이동 툴, 그 다음에 사각. 이제 거기까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아마 따라서 해보시고 스크린샷으로 아마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스크린샷으로. 그래야지 이제 이 친구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 화면 분류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여기서 저장을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이브 에이지 하면 되고요. 여기서 윈도우에서 어레인지. 여기서 화면에 여기 위에 있는 화면의 창의 어떤 모습?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창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갖다 대면, 요 창사와 창사에 갖다 대면 화살표가 생겨서 어떤 부분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좀 내려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것이 편하냐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창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창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습관이 있어서, 요거까지는 제가 이제 생각을 안 해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좀 편한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래서 다음에 작업할 땐 이렇게 한번 작업을 저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포토샵 같은 경우는 반복 수달이에요. 반복 수달이고, 이것이 뭐 어떤 뭐 진짜 좋은 작품이 나오든 아니든 간에 기능적인 부분을 빨리 익혀야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반복해서 하시고, 자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